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상대로 인천 계양을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대부분 경선 없는 본선으로 향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민주당 공천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 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맞붙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이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며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천 갈등과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으로 한때 사퇴설이 나왔던 이 대표의 측근 조정식 사무총장도 현재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공천을 받으며 현 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고도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던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홍 의원은 내 맘대로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곧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도부가 자신의 전략 공천 결정 재고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합니다. 이곳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선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도 일부 경선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남에서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5선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어제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종자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 위에 조명을 비춥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닷속에서 유리창을 깨고 불빛을 비춥니다. 어제 아침 7시 24분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km 해상에서 33톤급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있던 10명 중 8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는데 오늘 낮 12시 30분쯤 사고 현장에서 22km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50대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0대 선장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지구대 앞으로 걸어옵니다.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2분쯤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경기 광명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지구대에 들어오려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19분쯤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을 다 태운 뒤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민간인에게 총격이 가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부인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면서 나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가자에서 총성이 이어집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민간인들이 총격을 받은 겁니다. 최소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굶주린 주민들은 구호 밀가루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부정 여론이 부담스러워진 바이든 대통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가자를 우크라이나로 잘못 말한 겁니다. Additional food and supplies into Ukraine and seek to continue to open up other avenues into Ukraine,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Marine corridor to deliver large amounts of humanitarian assistance. 바이든의 나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 42세 최연소 상원의원을 반박 연설자로 낙점하며 나이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향한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랍권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질 석방과 임시 휴전을 위한 협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